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역대급 파이널 라운드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최종 라운드까지 우승팀이 확정이 안 된 유일한 유럽 빅리그였죠. 자, 도르트문트가 사실상 제 손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또 쉽게 우승을 한 건 아니에요. 서로 네가 해라 우승, 이 흐름이 계속 시즌 막판에 이어졌었는데 결국 최종전까지도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분데스리가 역사의 길이 남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먼저 최종 라운드 직전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둔 상태였지만 여전히 순위표의 많은 부분들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던 독일 분데스리가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티켓, 그리고 강등권, 그리고 무엇보다 우승 경쟁. 다른 주요 리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우승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분데스리가는 정말 최종 라운드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종료 휘슬이 울린 뒤까지도 우승이 결정되지 않았던 그런 최종 라운드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라운드 이전까지, 그러니까 33경기를 했을 때 순위표입니다. 1위는 도르트문트였고요. 앞서서 라이프치히에게 덜미를 잡혔던 바이에른 뮌헨보다 승점이 2점이 앞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면은 무조건 자동으로 우승이 확정이고, 지거나 비길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결과를 봐야 되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기지 못하면 우승을 넘볼 수도 없고, 이긴다고 해도 도르트문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현지 매체들, 현지 자료에서 현재 그 도르트문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상을 한 기록을 보면 이 경기, 그러니까 최종전 전까지 도르트문트의 우승 확률이 82%,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우승 확률이 18%밖에 안 됐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도르트문트는 최종전이 홈 경기였어요.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거.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에 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도르트문트가 이긴다고 보는 것이 뭐 합당한 그런 예측이었죠.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격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상대는 비교를 굳이 하자면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원정에서도 이겼던 9위 마인츠를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게 돼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홈에서도 1대1로 간신히, 그것도 경기 종료 직전에 키미의 극적인 동점골로 간신히 비겼던 상대인 10위 쾰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쾰른 같은 경우에는 팀의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조나스 헥토어 선수의 마지막 경기였어요. 이 친구가 32살, 90년생이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좀 추측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부버지의 예측에 따르면, 추측에 따르면 최근에 그 동생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몇 년 전에 또 어드바이저, 약간 좀 멘토처럼 모시던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얽히면서 가족에 충실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경기 기준에서 보면 쾰른 입장에서는 마지막 홈 경기, 이미 뭐 순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쾰른이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게 이 레전드는 헥토어 선수와의 마지막 경기들이었다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 파티를 열게끔 허용하지 않겠다. 어떤 이러한 모티베이션이 분명했던 시합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떠나서 도르트문트가요, 올 시즌에 홈에서 성적이 14승 1무 1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마인츠를 홈으로 불러들인다는 게 승리를 한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그런 예측이었죠. 하지만 축구의 신은 정말 얄궂은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우승 경쟁의 키를 다름 아닌 우리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는 마인츠에게 줬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보 스벤손 감독이 이끄는 마인츠, 올 시즌에 좀 흥미로운 팀입니다. 이 스벤손 감독 취재에서 바이에른 상대로 굉장히 셌어요. 이 마인츠가 올 시즌에도 바이에른이 그 최종전을 2위로 맞이한 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마인츠입니다. 29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3대1로 잡았어요. 그런데 최종전에서는 이번에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경기 내용을 또 펼칩니다. 우승권에 있는 팀들을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는, 판을 흔드는 팀의 역할을 한 것인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바이에른 뮌헨 감독인 토마스 투헬이 마인츠 감독을 또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마인츠가 했습니다. 근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마인츠가 앞서 있었다고 해도 바이에른 뮌헨 상황 역시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전반전에 킹슬리 코망의 골이 터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반 막판 그 르로이 자네가 또 추가골을 넣었는데 이게 VAR 통해서 골이 취소가 됩니다. 그 슈팅까지 가는 그 전에, 한참 전에 핸드볼 파울이 있었다는 것을 VAR로 잡아내면서 골이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골 차라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비기거나 지면은 뭐 상대 경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한 골 차 리드라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잖아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공격수 그나브리가 수비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하게 되면서 쾰른에게 페널티킥을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스코어는 또 1대1 동점이 돼요. 이게 참 동시에 경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바이에른 뮌헨 중계했는데 계속 도르트문트 경기 보면서 이거 비교하면서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쾰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해서 그런지 경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공격을 계속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바이에른 상황을 정리하면 저쪽에서 도르트문트가 진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못하면 우승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우승 너네가 해라 하고 떠먹여줘도 그러니까 무승부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토마스 투엘 감독이 용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고레츠카 선수를 중간에 투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동점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누굴 뺄까 고레츠카를 바로 빼버립니다. 이런 베테랑 선수를 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뺀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닌데 뭐 그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고레츠카를 빼고 무시알라를 넣습니다. 2003년생의 어린 선수지만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줬던 무시알라를 벤치에 아껴놨다가 이때 투입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친구가 경기 막판에 다시 앞서가는 2대1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승골이 되죠. 참 토마스 투엘 감독의 선택이 참 팀을 웃기고 울리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다른 경기장에서 도르트문트가 지게 되면 무승부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승점 보면 또 바이에른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71점이 되고 도르트문트는 무승부일 경우에 71점이 돼서 똑같지만 보시다시피 골득실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하게 되는 건데 도르트문트가 참 제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중계를 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경기 실시간으로 경기를 다 보진 못했는데 정말 찬스가 많았거든요. 제가 얼핏 봐도. 근데 마인츠 골키퍼가 정말 다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이날 도르트문트의 알레 선수도 PK 실축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결국 도르트문트는 마인츠에게 2대2로 그냥 비긴 채로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최종 순위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면서 11년 연속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빅리그에서 11년 연속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정말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눈살 찌푸려지는 것이 굉장히 극소수긴 합니다만 도르트문트 현지 팬으로 추정되는 몇 명이 이재성 선수 개인 인스타에 가서 약간 쌍욕을 남겼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이재성 선수가 도르트문트가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그 오니시보 선수의 골을 정말 기가 막힌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준우승 그 분풀이를 괜히 이재성 선수한테 와서 하는 그런 좀 못난 팬들도 있었습니다. 자, 또 근데 이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녹화하는 지금까지는 현지 매체들이 바이에른 뮌헨이 그 단장인 브라쪼, 살리아미지치하고 사장인 올리버 칸을 경질한다 이런 보도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결국 우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무관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었고 굉장히 애매한 시기에 굉장히 좀 독특한 이유로 나겔스만 감독이 경질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즌 막판에 투엘 감독이 와서 팀을 뭐 잘 이끌지 못했죠.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팀이 흔들렸던데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질 썰이 있었는데 지금 우승하자마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참 여러 가지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바쁠 것 같아요. 해리 케인 영입 썰도 있었습니다만 최애 전방 공격수에 지금 1억 유로 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또 많은 변화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도 바뀌고 뭐 단장도 바뀌고 자 아무튼 바이에른 뮌헨 11년 연속 우승을 하긴 했지만 정말 좀 부침이 많았던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들이 더 우승에 대한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주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또 걱정거리를 많이 좀 쌓아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도르트문트는 진짜 뭐 저주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어이없는 역전 우승을 다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판에 서로 니들이 우승을 하는 식으로 우승 기회를 잡은 팀들이 계속 꼬꾸라지면서 계속 1, 2위 순위가 바뀌었었거든요. 도르트문트하고 바이에른 뮌헨하고. 근데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하게 되면서 야 이제 11연속 우승은 진짜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또 분데스리가가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만 전 TVN 스포츠에서 저도 좀 막판에 4월부터 중계가 들어가는데 정말 꿀잼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순위를 보면요.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또 우니온 베를린까지 이렇게 네 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가져갔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속해 있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날 그 4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순위도 있었습니다만 우니온 베를린이 최종적으로 4위 자리를 다시 복귀를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임자가 바뀌었고요. 또 프라이부르크는 그래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가져갔고 바이엘 레버쿠젠이 7위로 떨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6위로 복귀를 하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슴 아픈 하위권 순위를 또 보면 슈투트가르트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게 됐고요. 헤르타 berlin은 일찌감치 이제 강등이 확정이 돼 있었고 FC 샬케 04 샬케가 참 명문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1, 2부로 오가는 팀이 됐습니다. 샬케 04가 강등, 다이렉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에 리그 가장 골을 적게 넣은 팀인데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지만 강등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끝까지 흥미로웠던 분데스리가 2022-2023 시즌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시즌엔 또 우리 선수들이 새롭게 아마 분데스리가 가는 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많은 변화, 또 상위 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할지 이런 것도 관심이 좀 가고 또 재미있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도 분데스리가를 사실 많이 다루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최종 라운드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모처럼 후토크 삼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